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을 웃도는 등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심 끝에 정부는 상황이 특히 심각한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논란 끝에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되던 김해 신공항 사업이 다시 운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를 오늘 내놓기로 한 겁니다. 사업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잠시 뒤 발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가 발표됩니다. 4년 전의 발표를 뒤집고 백지화할 가능성이 유력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지원 의사를 밝혀왔던 국민의힘은 일단 정책의 일관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모레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됩니다. 인천은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나흘 전 전궁이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대병원의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진료 중단이 연장됐고 본관 입원실 대부분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자체 개발 중인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급에 청실호가 켜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개별 제약사와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제수로기구가 발간하는 표준해도에서 바다의 이름을 표기하는 대신 고유 번호를 매기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기존 해도는 국제표준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결국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서울과 경기는 모레인 19일 0시, 인천은 오는 23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거리 두기 상향 조정 지역으로 함께 검토됐던 강원도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합니다. 단계가 격상되면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시민들께서는 일상에서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의 격상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는 각각 87명과 38명, 그리고 12명이었습니다. 전체 국내 발생 202명의 68%에 육박합니다. 물론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광주와 전남, 강원 등 다른 지역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체 일일 신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230명으로 나흘 연속 200명을 웃돌았습니다. 여기에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자릿수로 내려갔던 게 최근 15%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감염 경로를 찾아 추가 전파의 고리를 끊는 게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인데 우리 방역망이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최근 들어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동아리방 등 학생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학생회관에서부터 기숙사까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신촌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대학가에서도 확진자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학생을 포함해 많은 젊은 층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 확진 소식이 들리면서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먼저 어제와 오늘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어제 소속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 학생이 지난 13일 교내 학생회관 2층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소 이외 추가 방문 장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방역당국과 함께 추가 밀접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음대 건물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음악관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와 용인에서도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충남 아산에서도 2명이 발생했습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13일 이 대학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미대 개건 교수의 수업을 듣던 대학원생과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로부터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미대 개건 교수를 중심으로 한 N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대학원 건물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그간 예체능 학과를 중심으로 실기 실습에 한해 대면 강의로 늘려온 곳을 모두 비대면 강의로 임시 전환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 1명이 확진돼 접촉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 7명을 비롯해 동선이 겹치는 60여 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고려대 아이스하키 동아리 학생들이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 내 학생회관과 동아리,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생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카페와 음식점, 직장 등 새로운 발병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는 지금까지 20여 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가 전방위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하면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하가 52.2%로 젊은 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의 경우 무증상 감염도 많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검사 기회가 적었다며 이들의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거리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등 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전남대 병원 측이 일동 전체 병실을 코호트, 그러니까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수본 기자. 네, 구수본입니다. 네, 병원 측이 오전에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대 병원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동 본관 전체에 대해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래와 응급실 진료는 오는 22일까지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내린 고육책입니다. 전남대 병원에서는 지난 13일 신경외과 의사가 확진된 이후 관련 확진자가 27명까지 늘었습니다. 병원 측은 감염 확산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들의 자가격리가 급증해 현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호트 격리 대상인 일동 본관 병실 입원 환자는 현재 154명입니다. 병원 측은 검사 공간인 1, 2층은 폐쇄하지 않고 3층부터 외래 환자와 보호자 등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격리구역과 비격리구역의 동선을 분리하고 검사나 수술을 할 경우에도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격리 대상인 본관 이외 병동에는 환자 270여 명이 입원해 있는데 병원 측은 이들을 가능한 한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잠시 뒤 김해 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정부 서울청사 모습입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잠시 뒤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발표를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지금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장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2016년 공항 설계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3,800만 명의 여객 처리 용량을 갖춘 김해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2018년 12월에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부울경과 국토부는 지난 6월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지난해 12월 총리실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하여 검증을 일임받았습니다. 검증위는 엄중한 책임감을 안고 안전, 시설 운영, 수요, 소음, 환경 4개 분야 11개 쟁점 22개 세부 항목에 대해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와 현장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때로는 국제민항기구, 이카오, 법제처 등 관제기관의 유권 해석을 구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검증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울경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과 총리실 지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해 신공항 모형도를 통해서 사업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하고자 합니다. 여기 모형도가 있습니다. 이 모형도를 보시면 김해공항은 2개의 활주로가 기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왼쪽의 활주로가 여객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활주로는 지금 군공항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왼쪽의 활주로는 길이 3,200m에 폭 60m고, 오른쪽의 활주로는 길이 2,743m에 45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상 김해공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새롭게 V쉐입으로 놓여 있는 이 김해 신공항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김해 신공항이라고 한다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위치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주변에 중요한 그 지작물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지금 국제 터미널 혹은 여기 화물 터미널,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철도 도로가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지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해공항 북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돛대산이 있습니다. 지난번 민항기에 사고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준 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쪽 북쪽에 금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기억해둘 만한 산입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승악산이라는 산이 여기 있습니다. 공항을 둘러싸고 이렇게 산이 보이시죠?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이 되고 있는 이제 우리 이모산, 경운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경운산이 있고 이모산이 있고 오봉산이 있습니다. 이건 법제처에서 논의가 됐던 그 규정에 의해서 토론이 됐던 게 이 오봉산, 여기 경운산, 그다음에 이모산입니다. 자, 이상의 개요를 간단히 보시면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코델타 실티가 여기 지금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북방에 우리 공항이 놓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항은 기존 공항을 V자 쉐입으로 놓음으로써 기존 공항은 착륙 중심의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설공항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신공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증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거 좀 뽀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분야입니다. 안전 분야는 진입표면 장애물 존치의 적정성, 비행 절차 수립의 가능성, 조류 충돌 가능성 및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공항 안전은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관련 법령, 국내외 기준, 전문가 의견 조회 등 엄격한 기준을 갖고 검증하였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위원회 내부에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행 절차 분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의견을 구하고 이카오나 법제처 등 유권 해석 기관에 문의하여 해법을 찾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진입표면 장애물의 존치 여부입니다. 검증을 위해 먼저 김해 신공항의 성격이 군공항인지 민간공항인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공항의 성격에 따라 적용해야 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군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김해공항은 민간공항이며 공항시설법 등 민간공항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물 존치 여부 등을 검증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 진입방향에 위치한 산악 장애물 중 장애물 제한 표면 OLS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 것입니다. 중에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장애물인 오봉산, 이모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 하는지를 검증하여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시설법을 둘러싸고 이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비행 절차의 수립 가능성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민간공항임에도 부울경에서는 공군도 신설 활주로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군 기준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신설 활주로 진입 방향에 위치한 경운산 남포는 장애물 회피 표면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장애물 높이를 실측한 경우에도 추가로 지도의 오차 보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며 군 기준을 운영하는 공군에 문의한 결과 실측 시에는 추가로 지도 오차 보정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경운산 남포는 장애물 회피 표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비행 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착륙 실패 후 제2륙, 즉 실패 접근 절차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활주로의 실패 접근 절차와 관련해서 부울경에서는 기존 활주로에 군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데 카테고리 1 적용 시 정상적인 절차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증 결과 군 기준 적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절차는 더 엄격한 상위 기준인 CAT2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CAT1 적용 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신설 활주로의 실패 접근 절차에 대해서도 CAT1 적용 때 접근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강화된 기준인 CAT2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활주로의 실패 접근 절차가 완전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활주로의 비행 절차 수립과 관련하여 5,000분의 1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토부 고시인 비행 절차 업무 기준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카오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고시에서 정한 것보다 상세한 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증위원회에서는 현행 고시인 비행 절차 업무 기준의 표현들이 해석상 이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카오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존 활주로에 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실패 접근 절차는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설 활주로의 경우에는 착륙 활주로 길이가 200m 줄어든 3000m로 짧아졌고 그로 인해 실패 접근 절차가 완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증위는 전문가 패널들의 검토 의견인 실패 접근 절차 단일 구간에서의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재래식과 성능 기반형 PBN을 혼용한 것이 비행 절차 수립 기준에 맞지 않고 기준이 되는 픽스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행 절차 수립이 완전하지는 않으며 향후 비행 절차를 완전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전무대 마지막 쟁점은 조류 충돌 가능성 방지 대책의 실효성입니다. 검증위는 신공항 예정 지역은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에 위치하여 다양한 조류가 연중 서식하는 지역이나 현재 국토부가 전략환경 영향 평가 추안만 작성한 상태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후 기본계획 본안 작성 및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된다면 그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 확보를 통한 조류 충돌성 평가 및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 수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 수요 분야는 신설 활주로 길이가 적절한지, 활주로 용량은 부족하지 않은지, 추가 확장이 필요한지, 항공 수요 예측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첫째, 김해 신공항에 새로 만드는 활주로의 길이는 3,200m가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 최대 이륙 중량 적용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 고려 필요성과 관련하여 검증위는 온난화는 반드시 적용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 나아가 기본계획안에 이미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 추정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이륙 중량보다 적은 중량 기준으로 활주로 길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거리 노선 운항 가능 여부는 활주로 길이 3,200m에서 항공기의 유상하중, 즉 여객 수나 화물량의 변화 없이 연료 하중 감소만으로도 뉴욕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주로 유도로 사용할 때 연 최대 3,800만 명의 여객 처리가 가능한지, 부족하다면 추가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활주로 용량은 현재 운영되는 민과 군이 사용하는 실용 용량을 기준 분석한 결과 연간 3,800만 명 수요 처리를 위한 운항 횟수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의 남측과 동편 유도로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행 대기 시간 지연 등으로 공항의 용량 저하 가능성이 있어서 개항 초기부터 C급 전용의 서편 유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2056년 목표년도 추정 여객 수요 2,925만을 감안할 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입지 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김해 신공항의 여객 수요 예측이 타당한지입니다. 검증 결과 2056년 기준 약 2,925만 명의 수요를 예측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 등을 활용하고
주 3회 미만으로 운영될 것으로 추정되는 노선은 제외하며 영남권 승객 중 타 공항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객들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추계 방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소음 분야입니다. 소음 분야는 소음 피해 예측 조건의 적절성, 소음 피해 범위의 적절성, 소음 측정 단위 변경에 따른 범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소음 피해 예측 조건인 항공기 운항 횟수, 운항 기종 및 시간, 군 장주 비행 경로의 적절성과 소음 피해 범위를 검증하였습니다. 검증위는 기본 계획 안에서 운항 횟수 18.9만 회와 심야 운항 비율 8.9%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추정치로 판단하였습니다. 군후 훈련 비행 등과 관련된 장주 비행은 국방부에서 수립한 동편 장주 비행 계획을 반영하여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결과 소음 피해 범위는 당초 기본 계획 안에 비해 일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군용기 운항 횟수가 적어서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심야 운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음 민원 등 공항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평가 단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 소음 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에서 LDEN으로 변경됩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개항 시점을 감안하여 기본 계획 안에서도 LDEN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경우 기존에 비해서 소음 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김해 신공항 건설로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 훼손, 평강천 매립과 단절에 따른 하천 변경 훼손 여부에 대해 검증하였습니다. 첫째,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류의 주요 이동 경로 및 서식지 훼손을 축소 왜곡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증위는 불경과 국토부에 조사 범위, 횟수, 인원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타당하다는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조류를 위한 대체 서식지 계획이 필요했다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검증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체 서식지 조성 계획이 누락되어 현 상태에서는 구체적 자료가 없어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그 단계에서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 훼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체 서식지 조성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평강천 유로 변경과 매립에 따른 생태계 환경 훼손, 에코델타시티 수질 등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자료 분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재 평강천의 수질 수량은 전적으로 인공적 물순환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강천 유로 변경이 서낙동강 수질 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활주로 하단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김해 신공항 입지 선정 이전부터 서낙동강 또는 낙동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평강천 매립이 하류부 에코델타시티 수질 및 수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문화재 구역 현상 변경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검증위가 문화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검증 결과를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천연기념물 지역 훼손 최소화와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의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증위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현재 법령제도상 관문공항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검증위 차원에서 논의한 결과 관문공항은 허브공항처럼 일정한 지역 또는 한 국가를 진입함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항공기와 여객 및 화물 그리고 서비스가 고도로 집적되는 대형 공항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증위는 기본적으로 김해 신공항을 건설함에 있어 그 수준을 동남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집적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한편 부울경은 관문공항이라 함은 첫째, 장거리 국제 노선 가동과 장거리 취항 가능한 항공기 운행, 두 번째는 24시간 운영하는 공항, 세 번째는 연최대 3,800명 수요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증위는 4개 분야 검증 결과를 토대로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하는데 최소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시 사용되던 관문공항 기준인 활주로 3,200m, 서비스 레벨 3 이상 등을 충족하였으며 여객은 연 최대 3,800명의 수요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항의 24시간 운영은 서비스 개시 때 공항의 경영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음 문제와 관련된 주민 동의가 함께 고려돼야 하는 부분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적 측면에서는 제약이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 가능한 부지 대부분이 소진되어서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되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봐지며 공장 주변의 장내 개발 계획이 산재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하여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의 저희들의 검토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종합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해 신공항 기병훈 계획은 안전, 시설 운영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합니다. 검증 과정에서 비행 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 수요 변화에 대비한 확장성의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장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되었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 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물 제한 표면의 진입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방치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획 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이모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의 일정, 저촉되는 산악 장애물의 물리 환경적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 범위 등을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검증위의 검증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와 부울경은 검증위원회 출범에 앞서서 검증 결과를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검증위의 치열한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부의 추측이나 오해가 있기도 했으나 검증위는 최종 보고서로서 답을 한다는 입장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검증을 진행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검증위가 지난 10개월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로서 학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기 일에 종사하면서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여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검증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검증위 활동을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과 부울경, 국토부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발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검증위는 4개 분야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하는데 최소한의 기본 여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활주로 길이와 여객 처리 인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공항의 24시간 운영은 서비스 개시 때 공항이 경영 여건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래적 측면에서는 제약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사용 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돼도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공항 주변에 장래 개발 계획이 산재하고 있어서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해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흘째 초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밤부터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대덕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대기질이 탁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외 오염물질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남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미세먼지는 밤부터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남부 지역에, 퇴근길 무렵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단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며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3도, 부산은 16도로 예년 기온을 9에서 1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과 광주 22도, 부산은 23도로 예년보다 8에서 11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목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강한 비가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덕 생태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매출을 어쩐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고려하라. 선생님께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지하철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틈새 상품이 어디 없나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섹션 오피스. 서부선과 직통 연결되는 멀티 노선으로 더 편리하게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의 준비는 끝났다. DMC 스타비즈 향동 지구역. 대림산업 시공. 지난 2016년에 나온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안전성, 향후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을 잡으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지원 의사를 밝혀왔던 국민의힘은 일단 정책의 일관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모레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됩니다. 인천은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나흘 전 전공의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대병원의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진료 중단이 연장됐고 본관 입원실 대부분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자체 개발 중인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급에 청실호가 켜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개별 제약사와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제수로기구가 발간하는 표준해도에서 바다에 이름을 표기하는 대신 고유번호를 매기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기존 해도는 국제표준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국제수로기구 IHO가 발간하는 표준해도에서 일본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동해로 바뀌는 건 아니고 모든 바다를 이름 대신 고유번호로 나타내는 방식을 쓰게 되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동해냐 일본해냐를 두고 그동안 우리와 일본이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는데 일종의 타협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화상으로 열린 IHO 총회에서 이런 방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IHO가 새로 발간하는 표준해도는 전 세계의 바다를 이름이 아닌 고유번호로 표시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국제표준해도에 사용됐던 일본해라는 이름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일본은 지도에 일본해라는 이름만 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국제표준해도를 거론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일본의 논리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IHO가 고유번호를 도입하기로 한 공식적인 이유는 디지털 시대에 더 적합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1953년에 제작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표준해도의 개정 작업이 동해 일본의 논쟁 때문에 2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됐습니다. 기존의 해도는 국제표준은 아니지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천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일본해가 표시된 기존 해도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기존 해도는 이미 낡아서 수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디지털 해도가 국제 표준이 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앞으로 외국 정부와 민간 지도 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를 확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지도에서 동해 명칭이 표기된 비율은 40% 선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HO는 총회 결과를 회원국에 알린 뒤 다음 달 1일쯤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귀갓길 여성들을 노린 성범죄를 줄이겠다며 지난 2013년부터 7년째 여성 안심 귀갓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조두순이 거주할 집을 중심으로 여성 안심 귀갓길을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아직도 CCTV가 없거나 있어도 먹통인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여성 안심 귀갓길. 아무리 걸어가도 안심 귀갓길이라는 안내만 있을 뿐 정작 필요한 설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출소하게 될 조두순의 집에서부터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여성 안심 귀갓길인데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비상벨과 CCTV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1km 떨어진 또 다른 여성 안심 귀갓길을 찾아가 봤습니다. CCTV와 비상벨은 설치돼 있지만 한동안 사람 손을 안 탄 듯 설비 시설 곳곳이 녹슬어 있습니다. 여기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혹시? 몰랐어요. 저도. 작동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비상벨을 눌러보니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건 찢어지는 기계음뿐.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다른 비상벨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믿었던 비상벨이 먹통이었던 사실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진짜 기간이 되죠. 여성 주거지 침입 성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안심 귀갓길 지정만 해놓고 비상벨조차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비상벨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여성 안심 귀갓길은 전국 1,980여 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비상벨이 없는 건 780여 곳, 노면 안내 표시가 없는 건 920곳이나 됩니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경찰이 안심 귀갓길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비상벨 설치 자체는 우리 경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에서 관리해요. 경찰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정말 경찰에서 돈이 없다고 인력이 없다고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들이 뭐 직접 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통합된 법률이 없이 부서마다 따로따로 운영된다 이런 문제점도 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된 시설, 통합된 법률 제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온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관리 부실 속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마저 어설픈 게 현실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죠.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 증제, 상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신 씨는 이미 구속된 김모 씨와 잠적한 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모 씨 등과 함께 로비스트 3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을 접대했다고 마지막으로 지목한 검사 1명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술 접대 의혹을 받는 A 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지난 6일 압수수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검사는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가장 마지막에 밝힌 인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화물차가 일가족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주광역시 운암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숨지고 30대 어머니와 아이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해야 한다는 검증 결과 발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별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민심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그동안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왔는데 더 속도를 내겠군요.
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해신공항은 과거 정부가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소음과 안전 문제로 확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물류산업 차원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 발 나아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 입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별법 입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각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해 신공항 검증은 1년 6개월 전부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궐선거를 그때부터 고려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이 작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3시 반쯤에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 입장을 밝히고 지역 의원들과 동남권 공항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야당인 국민의힘도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지지했었는데 오늘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변화 기류가 감지됐다면서요. 네, 일단 대구 경북의 민심을 의식한 듯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국무총리 시절에는 김해 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내년 보궐선거에서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와 판박이라며 국책사업 변경 과정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변경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반드시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원내대표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먼저 밝혔지만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하태경 의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여당과 별도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서 천인 공노할 일이라며 대구 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대구 경북 의원들도 오늘 오후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지역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이 공식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조금 전 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를 발표했죠. 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찬반 양측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반대하신 분입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또 김해 신공항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김가야 동의대 건설공학부 교수도 잠시 뒤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먼저 앞서 오늘 검증 결과 발표 내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제 검증을 또 했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결과가 뭔가 검증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11개월 동안.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것은 일단 그 왜 검증을 했을까? 그동안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지금에 와서 또 선거를 앞두고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 이 검증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은 여당, 야당 다 할 것 없이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과연 그동안에 아주 우여곡절 끝에 2016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프랑스 세계적인 그 공항 설계 그룹이었던 ADPI가 와서
그 체계적으로 평가를 했고 예. 그것을 그 5대 광역시장이 다 수용키로 뭐 다 신사협정도 맺었고 아주 투명하게 다 결과를 공개까지 했는데 네. 이것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어느 날 또 그렇게 된 것이고 벌써 한 17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좀 이 정치에 휘둘리는 이러한 그 국책 사업 이런 게 좀 나타나면 안 되겠다. 저는 이번에 오늘 그 검증위원회 결과를 좀 한번 투명하게 어떤 분들이 이걸 했는가, 어떤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했는가.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보면은 그동안에 제기됐던 안전성에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부울경에서. 근데 그것은 빠져 있고 오늘 보니까 2056년에 그 수용력에 문제가 있다. 36년 후에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제가 좀 그 방법론을 좀 보고 싶고요. 예. 그것이 그때 상황에 어떤 변수, 36년 후라는 게 지금 그때 우리 인구도 줄을 것이고 남북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배경부터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관련된 일지가 나가고 있는데 그 반대측 그 교수님은 연결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지만 먼저 그 여쭤보면 오늘 그 나온 내용 중에 네. 이 장애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장애물은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네. 그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어떻게 보면 수용한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공항시설법 34조라는 것인데요. 그건 비행장 설치 기본 계획이 고시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그 김해신 공항 이건 무엇이건 김해신 공항에 대한 기본 계획이 고시가 안 됐어요.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법령이 이제 검토가 돼야 하는데 미리 있을 거를 갖다 꺼집어내서 그거는 국토부가 검토할 사항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법제처에 그 유권 해석을 갖다 들이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절차상에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를 내놓고 안 되는 거를 미리 갖다가 끌고 왔다 이렇게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울경 검증단에서 김해신 공항의 안전성에 대해서 인근 산과의 충돌 문제 등을 제기했고 국토부에서는 장애물 절취 없이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2016년에 그 ADPI는요 공항을 개발할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안전성이죠. 예. 거기 뭐 신호산, 돛대산부터 많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소음 얘기가 나오고 보상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다 심리적 압박감 뭐 그냥 비행 절차를 바꿔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뜨고 내리는 그 길을 좀 우회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에 제가 검증면들 중에 이 운송용의 그 비행 절차, 고도의 비행 절차를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은 갈등위원회로 활동을 했었고 거기에 같이 보면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문제가 없다. 그래도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증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앞으로 만약 이게 백지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공항 정책이 어마어마한 혼선이 오고 이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죠. 가덕도를 왜 염두에 둡니까? 밀양부터 처음부터 네. 후오지 선정부터 새로 해야죠. 네. 지금 앞서 관련된 그래픽도 봤는데 교수님 그 오늘 4개 분야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소음, 시설 안전, 뭐 이런 그 기타 여러 4개 분야를 했는데 이 4개 분야도 4년 전에도 어차피 같은 내용을 놓고 검증을 똑같이 4개 분야로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김해신 공항이 1위를 했으니까 현재 사업이 추진될 테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밀양과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는 그 이제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됐고요. 네. 밀양에는 이제 활주로 하나 놓는 경우, 2개 놓는 경우, 가덕도도 하나 놓는 경우, 다 2개 놓는 경우, 해서 그 얼터네티브 대안을 5개를 가지고 평가를 했죠. 네. 4개 지표, 큰 지표에 대해서 7개 캐테고리 또 뭐 30개가 넘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가덕도는 4위, 5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기로 했었거든요. 최하점을 받았던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낱낱이 그게 몇 점인가가 다 밝혀졌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검증위에서 고려한 문제점들을 좀 검증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했죠. 생각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면 백지화를 저렇게 한 것은 도대체 그 수요에 초점을 두었고 전면 백지화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달라. 이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그 국책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되면 국가 사업이 신뢰를 잃잖아요. 그리고 사실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항 짓는데 새로 기본 설계부터 해가지고 토목이 일어나고 짓는데 8년, 1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다시 백지화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고 하면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그 통합신공항도 그것도 사실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또 TK, PK 또 지역 갈등이 또 재발될 것이고 결국은 뭐 4년 전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검증 과정 자체가 이미 결론난 사안을 왜 또 하느냐라고 비판적인 입장이시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 김해 신공항 안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분의 입장은 화상으로 연결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가면 또 문제가 됐던 게 김해공항이라는 곳이 그 부산과 인접해 있는 김해시에 또 시민들이 주변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뭐 물론 거긴 소음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소음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가 그동안 지금 국토부가 입장이 좀 바뀌었겠죠. 뭐 정부가 저렇게 되면 그런데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민들하고 다 보상 준비를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맞거든요. 저도 갈등 그 위원으로 가보면은요, 딱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참 부산에 있는 분들은 그 일방적인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게 전달이 되는 게 좀 불균형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공개적인 토의도 좀 해야 되고 공론화하고. 근데 이번에 제가 이 검증위원회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매우 궁금한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길래 ADPI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전문성들을 갖춘 분들이 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 ADPI 말씀하셨는데 파리공항공단 관련된 맞습니다. 기관인 거죠? 어떤 기관입니까? 거기가 파리공항공단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건설,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그룹인데 그 중에서 ADPI라는 데는 이제 설계만 하는 데죠. 엔지니어링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또 어떤 것을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말에는 또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 시절에 그래서 그때도 그것을 동남권 신공항, 뭐 영남권 신공항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 그때도 했었죠. 후보지 선정을 이제 뭐 당시에 국책 연구기관들이 했고 또 대표들이 뭐 전문 대표들이 또 가서 현장 실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후보지 밀양 가독도 똑같았습니다. 뭐 지역 갈등이 대단했죠. 그런데 결국 그때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어놓고서요. 지어놓고서 거기에 고객은 누구냐면 공항의 고객은 결국은 에어라인들이 와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지어놨는데 아무도 취향 안 하니까 결국은 오픈을 못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애초 화상을 통해서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서 재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의 교수님을 화상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전화로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대 김가야 건설공학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앞서 한국항공대 허희연 교수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교수님께서는 오늘 그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신공항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기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검증 결과를 보니까 우선에 신공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국민들의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절대선명한 그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통일실 그 검증위회가 안전 문제 등이라든지 지하철 협의 관계들을 결론 내리면서 저 나름대로 볼 때는 소음의 환경 훼손의 확장성 등을 해가지고 신공항 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중단돼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럼 4년 전 연구 용역이 잘못됐다는 입장이실까요? 그래서 그 4년 전에 그 용역 관계가 잘못됐다고 보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항시설법 등 해서 국내 절차법, 법적인 문제에 절차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4년 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안정성이나 등등에 대해서 평가 항목 등이 상당히 문제성은 많이 대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 검증위에서 내놓은 거 보면 장애물, 앞서 연장선상이긴 한데 그 장애물을 없애는 게 원칙인데 그 부분에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라는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물 관련된 사항은 앞에서 우리가 이때가 누차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데서 말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항시설법 그 34조에 따르면은 따라서 착륙이란지 그 실패 후에 제2륙식 관계를 한다면은 우리가 검토된 사항 경우에는 검정산들이란지 그 충돌되는 건 검토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절지 여부 관계, 경운산이나 이모산 관련된 절지 여부 관계도 검토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장애물 관계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허 교수님과 소음 관련 문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소음 관련된 거는 우선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착륙 항공의 지금 증가가 계속 발생될 입장이고, 지금 이제 우리 작년도가 우리 연간 한 1,900만 명이 돼 있지만 앞으로 한 3,500만 이상을 볼 때는 이 소음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관계가 V자형 활주로 관계 확장에 대해서 소음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이제 아파트 단지 거주민도 이전해야 되고 거기에 각종 그 제조업들 공장 다 이전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봤을 때 민원에 대한 그 보상 문제라든지 사비 관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김해 신공항에 대한 소문 관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나면은 해결하기가 아주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30초 안팎으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예, 그 가덕도 신공항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자체가 24시간이 운행된다는 입장에서 24시간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인천공항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 대해서 국가적인 우리가 백년되게 봤을 때 인천공항이 유사시의 경우에 대한 대체공항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입장이고, 그다음에가 가덕이 공항이라는 게 공항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철도라든지 그다음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물류 산업 입장에 봤을 때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할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가덕도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24시간 대부분으로서 부산, 목포 간 남북 간, 네. 부산 동남간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에서 목포 간 남북간에 대한 그 국가 경제나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크게 우리가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큰 모멘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 김가야 건설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 교수님, 김 교수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역에서는 이제 24시간 공항을 원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뭐 편안하게 소음 없이. 근데 문제는 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항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이게 올림픽 유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와줘야 되거든요. 네. 에어라인들이 취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인천공항 말씀하셨는데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면요. 11시부터 1시, 2시, 3시에는 비행이 없어요. 네. 자유롭게 드나들어라 해도 거기서 그 시간에 심해 들어오는 항공편이 없습니다. 어떤 항공편이 다니냐면은 화물기가 다니게 되고 이제 4시 이후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예. 또 기다려서 시내를 들어와야 되거든요. 가덕도는 그런 점에서 인천공항도 24시간 공항이 이렇게 뭐 실효성은 없는 거죠. 네, 거기다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적인 것도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12조, 처음에 15조까지 갔어요. 그런데 네.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뭐 10조다 이렇게 낮추는데 정말 수심을 재봤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보다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여서 말씀은 그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임드가 되거나 수만 팔로워를 가져야만 영향력이 있는 걸까? 오늘 우리가 행한 가치로운 일이 내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킨다면
그 또한 대단한 영향력. 보여줘, 너의 선한 영향력. 선생님께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지하철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틈새 상품이 어디 없나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섹션 오피스. 서부선과 직통 연결되는 멀티 노선으로 더 편리하게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의 준비는 끝났다. DMC 스타비즈 향동 지구역. 대림산업 시공. 쾌청한 가을 하늘을 바라본 게 언젠가 싶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다행히 퇴근길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단비가 오면서 오늘 밤부터는 당분간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제주도에 최고 30mm로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요란하고 강한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